저는 울산에 있는 해명시물류재단 울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곽경훈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문자 그대로 의학을 연구하고 의학을 이용해서 사람을 진료하는 직업인데요. 그게 의학은 이제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이제 기초의학은 의학의 기초를 닦는 거죠. 그리고 임상의학은 그 기초의학의 발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 질환을 진료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의학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고 임상의학은 그 무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제 전투를 벌이는 사람입니다.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에 들어오는 모든 환자에게 적합한 진단과 최종적으로 진단이 이루어져서 다른 임상과가 환자를 맡을 때까지 그 환자가 죽지 않도록 최소한 될 수 있으면 상황을 호전시키고 최악의 경우에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직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뇌경색일 수도 있고 뇌출혈일 수도 있고 저혈당에 빠졌을 수도 있고 몰래 수면제를 먹었을 수도 있고 부정맥이거나 심근경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식을 잃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치료도 진행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의식을 잃은 것과 관련된 모든 과를 다 부르면 의사 한 10명 내려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과 환자 아니라고 하거나 서로 자기과 환자라고 주장하며 싸우기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환자가 왔을 때 가장 신속하게 그 환자가 왜 의식이 없고 따라서 이 사람이 또 아주 급한 사람, 응급한 증상인가 응급하지 않은 증상인가, 입원이 필요한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또 응급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가, 아니면 입원해서 내일 해도 되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 그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해당하는 임상과를 호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응급의학과 의사는 단순히 어떤 진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119 대원도 만나야 되고 경찰관도 만나야 되고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환자를 진료할 때도 다양한 과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하든 이 교통정리를 해서 환자가 잘 치료받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진단은 당연하고 그 환자가 가장 최선의 치료받을 수 있는 행정 절차라든지 또 다양한 인상과와 다양한 직종 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하는 실력을 키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 인류학자나 전공기자나 아니면 극작가 겸 연극배우 이런 거 하고 싶어 해서 원래는 글 쓰는 걸 좋아했고 글 쓰는 게 제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져온 장래 희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사 일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글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쓰는데 어려움은 얘기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수위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을 목표로 한 거잖아요. 너무 동화 같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너무 어두운 세상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해리포터 생각해 보니까 해리포터가 사실은 엄청나게 어두운 얘기거든요. 이제 적어도 되겠네 해서 적었는데 출판사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 해가지고 결말이 약간 고쳤어요. 원래 결말은 더 어두웠어요. 의사면을 따는 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6년제 의과대학을 나오면 면허를 받죠. 또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4년제를 졸업하고 4년을 더 하면 되지만 요즘에는 의전원이 점점 사라지고 6년제로 돌아가는 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년제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6년을 다니고 이제 국가고시를 쳐서 면허를 받으면 의사가 됩니다. 근데 의과대학은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는 매년 10%씩 유급됩니다. 유급은 1년을 다 다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유급해보셨어요? 네, 저는 유급했습니다. 한 번 한 건 특별하진 않은데 이제 2번, 3번 하면 5명이 넘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가 되면 그 의사 면허만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숙련된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1년 동안 인턴 과정을 하게 됩니다. 꼭 돌아야 되는 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그리고 응급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계속 그렇게 순환 근무를 하거든요. 봄부터 인턴을 시작해서 겨울쯤 되면 인턴 시험을 치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자기 전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지던트가 되면
과에 따라서 3년인 것도 있고 길게는 4년인 것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3년 혹은 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이제 전문의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전문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면허와 자격은 다르거든요. 면허는 국가에서 주는 거고 전문의 자격은 그 해당 학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3년마다 의사 면허를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1년에 그 8학점의 그런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갱신되지 않고 면허가 정지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그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의사가 이렇게 공부 잘할 필요 없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울리는 직업은 없거든요. 의사는 기초의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상의사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수께끼가 던져지고 그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울리는 것 같고요. 특히 응급의학과 의사는 다양한 질환을 다 보면서 이 환자가 그 다양한 질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의사에 맞는 사람은 탐정소설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제한된 증거와 목격자 진술 이런 걸 바탕으로 범인을 잡는 거잖아요. 이제 탐정이나 형사는. 근데 저희는 이제 환자의 증상, 환자의 기록, 그다음에 검사 결과 이런 걸 바탕으로 질병을 규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의사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진료실에 갇혀서 늘 똑같은 생활하고 되게 재미없는 삶. 근데 이제 응급실의 삶은 10년을 해도 당장 이제 내일 또 새로운 근무를 하면 어떤 근무가 될지 모르는 흥미진진하고 긴장 넘치는 일과가 늘 펼쳐지는 거라서 그게 최고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건질 수도 있는 그 아주 미묘하고 위중한 상황에서 그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가 생명을 건지는 것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가장 큰 단점은 실수를 하면 누군가의 생명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단점이겠죠. 이건 모든 직업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스스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그런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서 그런 사고의 폭을 넓히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력을 기르고 사고의 폭을 넓히면 설령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응급의학과 의사하고 안 맞아서 다른 일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